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계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불톡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진행자 그리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 방송인 김태림 씨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창원 KBS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 방송인 김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경상북도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을 모셨는데요.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요새 전국도 바쁘지만은 예. 전국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에이펙을 유치해 놨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금년도 행사 가장 큰 행사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치러야 되는데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국가 행사인데 지방정부에서 흔들림 없이 지금 한다고 무척 바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올해 경상북도가 2025년 화두로 이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라고 선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떤 포부를 담은 이제 문구인지 좀 더 자세히 도지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도지사 하면서 슬로건을 뭘 걸었느냐 하면은 예.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새로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을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는 거는 농사 짓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쌀 농사 짓는데 총 매출이 7조입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보태주는 게 한 5.5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쌀 농사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게. 제도를 바꾸면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 대전환. 그리고 쉽게 하면은 지금 네덜란드 같은 나라 우리 농토 면적이 비슷한데 그 나라는 농사지어서 1년에 한 380억 불 흑자를 봅니다. 우리 농사지어가 360억 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 방법은 대규모, 규모를 크게 하고 기계로 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합을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도록 되어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 지주가 주주가 되고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모작을 해야 됩니다. 기계로. 그래 하다 보니까 시범을 보이니까 생산성은 3배 내지 5배 나오는데 농사 짓는 경비 떨고 나면은 땅 주인한테 2배의 소득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농림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쌀 농사도 좀 적게 짓고. 그래서 농업 대전환뿐만 아니고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이 저출산 문제 이게 나라가 소멸할 지경인데 그대로 있으면 되느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상근 조직으로 만들겠다. 예. 그 국가적으로 움직임이 생기고 다른 시도에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흔들림 없이 계속 도전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출생 우리 가제를 100개를 했는데 오늘 150개를 만들어서 더 아기를 놓으면은 나라에서 낳게 해주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도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님께서 현재 저출생 극복의 아이콘이라고 이제 또 불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네, 그렇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니까 처음에 네. 우리 직원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하는데 강력한 메시지가 돼가지고 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우리나라 아기가 조금 불었잖아요. 네, 네. 출생 네. 수가. 네. 그래서 이게 반등을 더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또 사회 분위기, 심리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30대 반이 지금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초원이 남자는 34세, 여자는 32세. 이걸 적어도 한 7, 8년 낮춰야 됩니다. 20대 후반, 심지어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예.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네. 우리가 부산
에이펙이 2005년이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이펙이 오랜만에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삼국 통일 이후 가장 큰 행사라고 그러던데요. 경주에서는. 경주로 봐서는 삼국 통일했는 게 큰 행사잖아요. 우리나라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에이펙을 유치한 건데 에이펙이 제주가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제주가 부산하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서 제주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천이 두 번째를 준비하고 경주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왜 유치가 됐느냐? 그 불국 정토, 불국사 들어봤죠? 네. 그 경주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유적지.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1500년 전에 세계 4대 도시였습니다. 지금 서울이 세계 5대 도시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였다. 그런 조상들의 음덕 덕분에 그래서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데 유치했으니까 너무나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외국에서 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서서 절대 그런 거 없다.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제가 뭐 대사들도 초청하고 외국 공간에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특히 CEO 그래 경제 대표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경제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국 정상들이 오는 건 당연하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최태원 회장이 CEO의 의장입니다. 지금 경제 CEO 의장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래서 세계 500대 기업을 리스트해서 이분들을 이걸 누가 맡을 거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누가 맡노? 이래 저희가 하니까 그 정의선 현대차가 친하다. 이렇게 이제 경제 CEO들, 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뭐 각국 정상들 모시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이펙이 뭐 서울이나 부산처럼 좀 대도시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경주에서 열리게 된 만큼 이제 각국의 정상들한테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 개최지가 경주시로 선정된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천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컨벤션 이런 게 너무 잘 돼가 있고 제주도도 우리가 알다시피 호텔 준비 이런 것들은 경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에이펙 선정위원회에서 16분이 투표를 했는데 경주가 13표고 인천이 2표고 제주가 1표 받았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큰 차이가 있었네요. 그 왜 그랬겠느냐. 그것이 아까 얘기한 노천박물관이다. 그다음에 뭐 불국사 이런 데 가을에 정치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한류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경주 비롯해서 경상북도가 한류의 원조입니다. 한류의 원조. 한류가 어디서 나느냐. 화랑이 춤추고 검도하고 검술하고 이런 것들이 춤추면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류의 원조고 또 우리나라 뭐 저 한옥이라든지 한옥 문화재로 등록된 그 반이 경북에 있습니다. 한옥. 한식 먹는 거 한식 있잖아요. 한식이 옛날 고 조리서 조선시대 조리서 그 대부분이 경상북도에서 나왔습니다. 조리서가. 그리고 지금 한지가 안동, 문경, 예천 이런 데서 한지 만드는 게 루블박물관에 들어갑니다. 루블박물관, 한지. 또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있잖아요. 2번이 발견됐는데 다 경북 겁니다. 그렇죠. 그때 세종대왕에 한 200부 찍었다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이게. 경북 사람들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 들어가는 거, 한류의 중심지. 그래서 이번에 경주가 된 것도 조상들 음덕이다 하는 이야기가 조상들이 잘 해놓은 게 있고 이것을 저들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선정위원들을 설득을 잘 했다. 제가 맞습니다. 숙박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T 마지막 들어가서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러시아 이 세계 4대 강국 이분들이 호텔방 좋다고 감동받고 가겠느냐. 지붕 없는 박물관을 보고 감동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잠자러 옵니까? 이랬더니 그게 자기들이 선정위원들이 훗날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말씀대로 잠자러 오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경주가 압도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에 걸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예. 이제 지난 2005년에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렸을 때 그때 안 그래도 이제 숙소 전쟁을 치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맞아요. 정도로 이제 각국에서 5성급 호텔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들은 미국은 어느 호텔, 중국은 어느 호텔, 러시아는 오면 어느 호텔, 다 일본은 준비가 그러면 지금 그 자기 이미- 대사관들이 와서 찍으라 너들이 자기들이 와서 다 초청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정됐고 굉장히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경주에 대한 추억도 많아요. 저도 물론 뭐 수학여행은 다 경주에서 예, 예. 저희 저도요, 세대는 네. 다녔고 이제 경주하면 많은 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천 박물관, 지붕 네. 없는 박물관. 예.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의 도시 이런 또 이미지가 있고 예, 경주의 매력이 많죠.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리단길 이런 데는 젊은이들 꽉 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주가 단지 그 보문단지가 형성된 지가 한 50년 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문단지를 관광 1호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때 밥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단한 지혜 그 안목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문단지를 지정하고 사실 간포까지 못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문호 있잖아요. 네. 그 간포까지 연결돼서 배가 들어와야 된다. 그때 거기까지 완성이 됐다라면 세계적인 관광지겠죠. 그래서 지금 50년 됐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수리를 하고 있고 우리 개선을 하는데 도에서도 경주시에서도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완전 에이펙 전 경주와 에이펙 이후 경주가 달라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도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번 에이펙은 전 세계 지도자들도 오고 세계적인 어떤 외교 국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경제, 그다음에 문화. 예. 그다음에 평화 예. 뭐 이런 걸 기대하십니까? 어떤 그런 거? 제가 이제 경제회의거든요. 예. 경제는 당연한 거고 우리 신기술도 많이 보여주고 로봇 같은 기술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류 문화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문화는 한국의 문화는 산지가 우리 경북이다. 그래서 네. 경북의 문화를 한껏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경주가 삼국 통일을 했잖아요. 예. 삼국 통일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재통일의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될 거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첫날부터 김정은이 잘 있나 물었잖아요. 자기 친하다고 하고. 그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지금까지는 외국 행사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범으로 잡힐까 싶어서 전쟁 끝나면 그게 풀릴 거 아니냐. 그러면 푸틴이 오고 시진핑은 다음 차례가 중국입니다. 에이펙 우리 다음에 중국에서 그다음 바돈 받으러 와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처음이니까 무조건 올 거고 그다음 일본은 따라오면 4대 강국이 오잖아요. 예. 오고 트럼프가 자기가 북한을 방문하든지 뭐 미국을 김정은이 가면 오든지 관계가 있으면 내가 경주 가는데 너도 경주 좀 오너라. 그럴 수 있죠. 경주에서 만나면은 북한은 에이펙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 중국도 홍콩도 가입해가 있고 대만도 가입해가 있습니다. 에이펙에는. 예.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참정을 하면 예. 우리나라 대통령과 육자회담이 가능합니다. 아 거기서 현장에서. 현장에. 예. 이게 평화 기반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핵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입을 느끼고 사는데 평화 기반으로 가면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값이 몇 배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거기 더 진도가 나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당장 뭐 통일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건 뭐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 늘리면 미국에서 가장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통화할 때 뭘 요청했죠? 뭐 골프 치라고 그랬나요? 아니, 조선을 군함을 자기들이 만들고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선을 조선. 예.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하면서 북한의 북극 항로를 열리면 원산 같은데 우리 현대 조선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면 완전히 북한도 잘 살고 우리는 미국과 관계도 좋아지고 세계를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아, 그래서 평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에이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에이펙을 통해서 정말 안정된 나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골프를 워낙 잘 치기 때문에 수준이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같이 골프 치는 분들이. 그럼 뭐 연습들 좀 하면 되겠지. 예. 지사님. 예. 그러니까 정상회의 이런 거 하려면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사장 선정. 이런 건 잘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요? 그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화백 센터라고 예. 하이코로 부릅니다. 거기에서 정상 회의는 거기서 하고 장소는 정해져가 있고 또 경제 CEO들 기업 대표들이 오면은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예술의 회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만찬이 중요한 마지막 만찬. 그래서 그거는 문화부에서 직접 유인천 장관이 와서 동궁을지 뭐 여러 군데 돌아보고 결정한 것이 경주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박물관 터에 거기서 하자. 그래서 거기에 일부 시설을 좀 해서 하면은 에밀리종도 한번 치고 박물관이 볼 게 많잖아요. 그 구경도 하고 한국의 문화 역사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식사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게 방영이 되면은 굉장할 거예요. 에밀리종 한번 딱 치면 이거를 우리가 15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1500년 전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죠. 종조차도 종은 당연히 없고. 아니 나라도 없었죠. 나라가 없었고. 뭐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1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어가 우리가 그 국민을 마음에 편안하게 하는 복이 들어오는 종소리 이런 것들을 한번 들려주고 네. 그래 하면은 이 한류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만찬이 될 걸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밥이 진짜 정말 중요하잖아요. 밥이요? 네, 그러니까 만찬하는 그 장소도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경주 박물관으로 이제 여러 후보 중에서 딱 그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이제 딱 그 경주 박물관의 어떤 모습들이 좀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뭐 박물관 자체가 네. 구경거리잖아요. 역사를 보여주고 문화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전통 음식을 현대화시키는 음식 대전을 매달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사찰 음식도 있습니다. 사찰 음식. 그리고 이번에 경주는 원래 불교가 네. 국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면 다 뭐 조각조각 해놨는 게 다 부처상이고 뭐 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대축전을 합니다. 지금 스님들이 그 불국사하고 기림사 이래 스님들이 오셔서 불교 대축전을 하자. 이래서 우리도 지원하고 자체도 돈을 동원해서 불교 대축전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이 스님들이 자기들이 사찰 음식도 대전을 통해서 많이 개발돼 가지고 또 거기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 전통 사찰 음식도 전통 음식이니까 전통 음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 불국사, 기림사, 하여튼 불교 유적과 문화재들 예. 이렇게 새롭게 좀 정비를 좀 하고 이럴 그럼요.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정비도 네. 하고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한복 우리가 이제 패션 쇼도 하려고 하거든요. 아, 한복 예, 패션쇼. 그리고 정상들도 한복을 입히고 영국인 부인들 있잖아요. 예, 부인들도 한복을 입혀서 그걸 한 바퀴 돌도록 만들면 그게 패션 쇼가 되는 거 좋아하시겠는데요? 아니겠습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입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네요. 그럼 그럼 더 가져가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져갈 거를 많이 만들고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4대 강국 외에 그분들이 오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발전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포항 제철이 있고 그다음에 울산 자동차 조선 또 미국 사람들은 뭐 그 조선에 가볼 거예요. 하여튼 네. 조선 그렇죠. 그다음에 구미 전자 창원에 또 기계단지 그거 다 1시간 이내에 있습니다. 1시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상도 보여주는 거예요. 도지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든든합니다.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리더십 공백, 중앙정부, 이 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국정 리더십이 공백 상태잖아요. 그 최상목 대행이 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과 저들이 뭐 회의도 하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대통령 대행이니까 또 외교부 장관하고 안보특보가 있습니다. 안보특보 공동
그 단장입니다. 공동 단장을 맡고 있고 저들하고 회의를 수차례 하고 외교부 장관 공동 단장 안보특보도 경주 현장에 몇 번 다녀가셨고 최상목 대행도 이제 곧 한번 다녀가실 거예요. 그래서 경주 준비상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해놨지만은 외국에 올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태식 대사라고 있어요. 주미 대사 있는 분. 그다음 신봉길 인도 대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각 책임을 맡겠습니다. 이태식 대사님한테는 어느 나라 또 신봉길 대사 또 우리 대사들 그다음에 경제인들 다 책임을 맡겨서 촘촘히 관리를 하셔서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 리더십은 곧 회복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대회보다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홍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도지사님께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또 이제 저희 에이펙 참여를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답장은 받으셨는지? 카트 대통령 장례식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대표로 김장한 목사님이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 친서도 가고 할 때 경북에 친서를 하나 주면 에이펙을 이렇게 잘 준비할 테니까 대통령에 전달하겠다. 그때 당선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캠프 쪽에도 저들 아는 사람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참석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게 기정사실화 돼가 있고요. 그쪽에서 호텔도 다 알아보고 대사들이 이미 호텔도 다 와서 점검하고 갔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대리 대사도 경주에 곧 한번 오시라. 지난번 가시는 대사가 왔다 갔는데 이 대사도 왔다 가면은 그리고 중국 대사도 며칠 전에 와서 코롱 호텔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갔어요. 다 점검하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상층부 움직이는데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차질이 없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또 경주 하이코 일원에서 에이펙 소먼이 또 열리고 있잖아요. 이 에이펙 회원국 대표단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되게 큰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대표단을 위해 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도 우선에 자원봉사 할 분들 200분을 지금 신청을 받아 뽑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20대, 심지어 10대도 있어요. 10대도 있고 70대까지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이분들 통해서 그분들 친절하게 안내하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예비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 정상회의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2,000명이 오기 때문에 그 회의도 여러 차례 합니다. 그 고위 강요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일체 무슨 의제를 뭘 할 거냐 이런 것도 정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 제가 페루에 가서 자원봉사자들 옷을 보니까 조금 우리 좀 후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루의 자원봉사자들이? 페루에 있는 지난번에 24년도 에이펙 네네. 그래서 페루에 직접 가서 보니까 조금 이 복장이 그냥 추리닝 비슷하다 이랬더라고요. 그 한국적인 미를 갖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내를 하느냐. 저 옷만 보면 저 사람이 안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또 의상도 기대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그래서 여러 틀을 만들어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옷을 제일 잘 만든 특히 한복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행사 하고 나면은 경기장을 아주 잘 지어놨는데 끝나고 나서 뭐 가끔 뭐 이제 뭐 다른 경기를 국내 경기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시 기획 이런 분야 이런 게 한번 행사 끝나면 다 이제 뭐 약간 뭐 사장되는 느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찬장 그런 게 지금 임시로 집을 짓거든요.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겨서 그 자리 박물관에 놔두기는 힘드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이게 트럼프 앉았던 자리다. 이래가 트럼프 상도 대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유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주 포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 관련해서 문화 경제 문화가 곧 경제거든요. 관련해서 경주 포럼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이후에 또 이제 부산시장은 그 당시에 중국 국가주석이랑 또 베트남 국가주석 등이랑 회담을 또 열면서 이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어떻게 이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좀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는 세계는 도시 경쟁 사회로 갔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 자, 일본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일본 갔다 왔습니다.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동경 갔다 왔다. 네. 뭐 다 그렇잖아요. 그쵸. 북해도 갔다 왔다. 네. 뭐 다 오사카 갔다 왔다. 이래요. 네. 중국 북경 갔다 상해 갔다 왔다. 뭐 10년 갔다 왔다. 미국도 뭐 로스앤젤레스를 갔느냐, 뉴욕으로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시 경쟁. 그래서 경상북도도 도시 경쟁력을 키워서 이번에 오면은 경상북도를 세계 경쟁 속에 넣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는 본부마다 전부 1:1 회담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아,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북 도민뿐만 아니라 예.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 그래서 제가 우리 또의 간부 회의할 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물어봐라. 에이펙 어디서 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 계기로 전국에 현수막 다 붙였어요. 전국 현수막, 역하고 무슨 터미널 다 붙이고 전광판에도 2025 에이펙이 경북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국민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불교 불톡에서 이걸 알려주니까 이제 더 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 뭐 기여를 하겠다.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하느냐? 예. 정상회의는 예. 정상회의는 이틀 합니다. 이틀 하죠. 10월 31일하고 11월 1일. 그날이 보니까 가장 날씨가 좋은 역대로. 통계상 보니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고 단풍이 절정인 그런 시기를 통계상 뽑았어요. 뽑으니까 10월 31일, 11월 1일 그 이틀간 하고 또 CEO 회의는 그 이틀 전부터 그 하루 끝나는 까지 5시간 합니다. 5시간 CEO.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될 거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국가 21개국이거든요. 그런데 CEO는 뭐 아시아 태평양 이외에도 전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다 초청합니다. 네, 뭐 이번 에이펙이 경주시와 경상북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이점을 주는 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저도 응원하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네. 예. 네, 월간 대담 불톡 오늘 순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이 경주 에이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